소속 바뀌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뭘로요? 제가 제 이름을 얘기해요.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예. 거예요. 저 이제 D&W 파트너스라고요. 뭐 개인 자산 운용하고 뭐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 동현과 네. 제 아들 우빈이 이름 따서요.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네.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테슬람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음. 지금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막 급락했다가 저 그때 엄청 고민했거든요. 살까 말까? 네. 고민 안 되셨어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같이 오른 거는 손정희 회장이 콜옵션에 베팅을 했다. 네. 그래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테슬라도 같이 따라서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고 현재도 약간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5일선을 회복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네.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다이렉트로 갈지 아니면 좀 횡보를 하다 갈지 그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테슬라 하면 전기차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일반 내연기관차랑 다른 점이 뭘까요? 나는 네. 그 테슬라의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의 차이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전통으로 아는 완성차는 우리가 하드웨어 쪽으로 보는 것 같고 테슬라 전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강점이 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차이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가장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뛰어든 업체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 데이터 구축을.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내연기관 전용 플랫폼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또 제가 또 자동차 회사도 다녀봤잖아요. 진짜요? 네, 네. 언제? 제가 28살 때부터 30살까지 잘 알죠.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은 자동차가 보통 이제 엔진이 있고 내연기관차는 이 바퀴와 트랜스미션과 엔진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축이 있어요. 축. 이거를 이제 구동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프 샤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모터로 돌아가요. 모터로. 그 모터로 돌아가는 게 큰 차예요. 일단 네. 바퀴마다 다 모터가 달려 있어서 이 모터로 제어를 해서 이게 굴러가는 게 전기차 플랫폼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하부가 약간 달라요. 내연기관에 엔진 룸이 없어요. 전기차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크게 비겠죠. 그게 거기서 바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좀 플랫폼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로 돌아가냐, 구동축이냐, 구동축 시스템이냐, 모터냐, 아니면 엔진룸이 있냐, 아니면 그게 배터리냐. 그게 바로 크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내연기관차가 다른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엔진의 빈 공간을 배터리로 채운다. 그렇죠. 그런. 그럼 그 배터리는 지금 테슬라가 자체 제작한 배터리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주 잘 넘어가시네요. 역시 우리 아나운서님. 슬쩍 대단하십니다. 봤어요. 예. 그렇죠. 그 프로젝트가 아마 이제 9월 22일 날 열리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아마 논의가 될 부분 같아요. 첫 번째는 파나소닉과 독점 공급을 했다가 네. 이제는 중국 쪽에서 LG화학에 물량을 많이 넘겼고 그 다음에 최근에 CATL 중국의 배터리 업체죠. CATL한테 또 공급을 하면서 그 벤더가 한 3-4군데 정도 된다 해야 될까요? 현재는 테슬라는 배터리를 전부 사서 쓰고 있다. 근데 테슬라 배터리 대해서 기술 내재화라든지 이런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테슬라가 그 배터리 데이 때 이제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쓸 거야라고 네. 말하면 단기간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큰 손을 이런 떠나보내야 거죠. 되니까.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 전기차 파는 데가 테슬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죠. 점점 많아질 텐데 맞습니다. 그냥 뭐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과하는 걸까? 아니 맞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테슬라 쪽에 공급을 못하게 되면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면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유럽. 거기는
아직까지 기술 내재화라든지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품질이 뛰어난 우리나라 기업에게 계속 납품을 받고 있죠. 특히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중국도 역시나 전기차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다양한 스타트업 전기차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루시드라는 루시드 들어봤죠. 루시드가 굉장히 또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또 전기차 업체 중에 리비안이라는 트럭을 만드는 전기차 제조업체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SUV라든지 트럭 같이 생긴 차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예. 픽업 트럭. 네, 픽업 트럭이죠.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뭐 루시드라든지 그리고 리비안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기술 내재화라든지 이런 발표가 있어도 2차 전지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단기 충격은 있지만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가지의 주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일단 로드 러너 프로젝트라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셀의 내재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로드 러너 프로젝트도 역시 독자적인 배터리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요. 테슬라가 개발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추진 계획이 있다거나 해도 역시나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에게는 좀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올 것 같고요. 뭐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비슷하다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내재화는 건 한마디로 내부적인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게 기회를 줄 거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근데 세 번째 부분은 괜찮아요.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은 액상으로 분리가 돼서 분리막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 전해질이 필요한데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이 필요 없는 그런 고체 배터리죠. 굉장히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수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 이런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 SDI라든지 뭐 중소기업은 CIS 같은 그런 기업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셀 내재화도 역시나 배터리 셀을 지속적으로 이제 폭을 줄여서 왜냐하면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 규모를 줄인다든지 경량화 시킨다든지 이게 자동차 업계의 하나의 관건이에요. 경량화. 자동차가 무거우면 연비가 그만큼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또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의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어디까지다 말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끝까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할지 아니면은 다른 업체의 손을 빌릴지 그 두 가지 포인트만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 앨런 머스크의 생각이 너무 비상하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의견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기술적인 내재화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기술력을 좀 단기간에 따라잡기 좀 힘들지 않을까. 나는 2번일 것 같아. 네.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우리가 배터리 원가 절감에 지금 포커스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준비한 기술이 이건데 자체 생산할 능력은 우리가 아직 안 되니 2차 전지 혹은 배터리 관련 업체들과 이걸 어떻게 협업할 건지 그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가 절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NCM 배터리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코발트거든요. 코발트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많이 대부분이 생산이 되는데 네. 굉장히 착취가 좀 심하다고요. 앨런 머스크가 그걸 보면서 이 코발트를 빼라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코발트를 빼고 싶어요. 그래서 LFP라는 배터리,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싶어요. 사실 코발트를 빼고.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사실 그 CATL에서 만들고 있는데 근데 에너지 밀도가 너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NCM이 효율이 90이라면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배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과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 기술적으로 그런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